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팔에 난 시퍼런 멍자국 5개를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의심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래? 남편 준호는 제 질문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우리 엄마가 무릎 수술 때문에 잠깐 머무시는 건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벌써 2주째. 처음엔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 다니기 편하게 잠깐만 계신다고 했죠. 근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는데 갑자기 목이 조이는 느낌에 깼어요.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었지만 제 목엔 분명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있었죠. 어머님, 어젯밤에 혹시 거실에 나오셨어요? 내가 왜 한밤중에 거실에 나가니?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구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된장찌개를 끓이시며 대답하셨어요. 그 평온한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누군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제가 신경과민이라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자기야, 정말 이상해. 어머님이 밤마다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 또 그 소리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시겠어? 너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새벽 3시 허벅지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깼어요. 불을 켜보니 제 허벅지엔 뜨거운 무언가에 댄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벌을 받아야지. 옛날엔 다 그랬어. 농담인 줄 알았던 그 말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기로요.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동생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내가 미친 건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밤마다 날 괴롭히시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CCTV를 달려고.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수면제를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영상을 확인했죠. 새벽 2시 47분.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뜨겁게 달군 젓가락을 들고 계셨죠. 그리고는 제 허벅지에 그걸 갖다 대셨어요. 저는 수면제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인연이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해. 돈 좀 있다고 까불어? 내가 못 견디게 만들어서 쫓아내고 말 거야.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여보, 이거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합성 아니야? 합성이라니. 어머님이 날 이렇게 괴롭히고 계셨어. 남편은 영상을 끝까지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엄마 고소할 거야?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럴 수 있지. 좀 참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영상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뭔데 그래? 이거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짓 다 찍혔어요.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니? 해봐. 누가 믿겠니? 내가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하면 그만이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넌 우리 아들한테 과분해. 집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원래 계획은 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네가 CCTV를 달 줄은 몰랐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수면제에 뭔가를 타셨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깊이 잠들었던 거예요. 엄마, 언니 괜찮아? 동생이 걱정스럽게 전화를 해왔어요. 수진아,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저는 동생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동생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죠. 언니,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잖아. 김 변호사님. 한번 상담받아봐.
김 변호사님을 만난 건 전환점이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폭행, 상해, 그리고 정신적 학대.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들어요. 그럼 더 좋죠.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시어머니의 학대 영상, 남편의 방조를 보여주는 카톡 대화, 병원 진단서까지. 특히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제 음식에 약을 타는 영상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약국에 가서 확인해보니 신경안정제였어요. 권장량의 3배를 타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우리 며느리? 곧 쫓아낼 거야. 정신병원에 넣든지 이혼시키든지. 그 집 재산 좀 있거든. 아들 이름으로 다 돌려놔야지. 여보, 우리 이혼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날 학대한 증거 다 있어요. 당신이 방조한 증거도 있고 형사 고소도 할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는 네가 내야 할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이 영상들 다 경찰에 제출할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나도 도울게. 수진이가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증거 더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도 오신대.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네.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줄게. 친정 식구들의 지원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옳게, 우리 엄마가 한 짓 다 알아요.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불안정해서. 증거 영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까지. 민수야, 엄마랑 새 집으로 이사 가자. 5살 아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따로 살게 됐어. 하지만 민수 만나러 올 거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죠.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전 시누이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옳게, 아니 지연씨. 우리 엄마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아빠 첫 번째 부인도 똑같은 일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혼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대요. 소름이 돋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가족들 중 저만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전 사건들까지 경찰이 수사하겠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누구세요? 며느리인 나야. 문 열어. 시어머니였어요. 집행유예 중인데 어떻게 찾아온 거죠? 경찰 부를게요. 부르든 말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오늘 끝장을 보자.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현관 CCTV 확인해보니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절대 문 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있으라 했어요.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접근금지명령 위반, 특수협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이 선고됐어요. 재판장님, 며느리가 저를 모함했어요. 시어머니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남편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가정폭력 방조자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민수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와, 우리 민수 대단한데?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매달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직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 가족 모임 있잖아. 수진이의 전화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알았어. 민수랑 갈게. 어느 날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못 봐요? 할머니는 잘못을 해서 잠시 못 만나는 거야. 무슨 잘못이요?
남을 아프게 한 잘못.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란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지연 씨, 커피 한잔 할래요? 회사 동료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이혼한 지 2년.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태준 씨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줬어요. 힘든 일 겪으셨네요. 대단하세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3년 후 시어머니의 출소 날. 저는 민수를 데리고 교도소 앞에 갔어요. 왜냐면 민수가 할머니를 한 번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민수를 본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어요. 저도 용서는 못하지만 민수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만남은 허락할게요. 감독 하에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저는 재혼했어요. 태준 씨와 결혼해서 둘째도 낳았죠. 민수도 새아빠를 좋아해요.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엄마, 사랑해요. 민수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거든요. 전 남편은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대요. 시어머니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세요. 가끔 민수를 만나러 오시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CCTV를 설치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때론 증거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시댁 갈등으로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래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당히 맞서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용기랍니다.